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2강입니다. 경매 기초과정.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에 다니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한번 배우셨어도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내서 쓰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론하고 실무하고의 그 차이점은 이론은 말 그대로 그 개념정리입니다. 실무는 실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서 경험의 보험으로 해서 이론을 더 명확하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매 그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재판을 할 적에는 재판의 종류가 판결문이 있고 결정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판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일 때는 판결문이죠. 우리가 당사자끼리 어떤 변론기를 지정해서 당사자끼리 서로 공방을 하는데 이런 그 경매 신청 같은 경우는 결정 사건입니다. 결정. 그래서 서류만 심사해서 바로 채권이 있다 없다를 이제 확인받고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압류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결정이지 이게 소송까지 가서 당사자가 어떤 변론 기일에 그 서로 자기의 어떤 주장 권리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따로 변론을 한 게 아니라 서류로서의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니까 이제 결정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경매는요. 두 가지 방법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 경매가 있고 형식적 경매라는 거 있습니다. 실질적 경매라는 것은 실제로 채권 채무가 있어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돈 받을 게 있어서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이제 요구하니까 안 주니까 우리가 국가 구제를 받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경매 신청하는 거 있고 소송 없이 특히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할 때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실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그 담보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보를 설정해주고 이제 대출을 이제 받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바로 당사자끼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셨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원본 채권 있죠. 피담보 채권을 서로 이제 약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설정해서 담보를 설정해주고 설정하는 계약이 건재당 설정 계약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설정할 때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 사항이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짜에 뭐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제 3개월이 연체가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그 빌려준 돈을 이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게 되면은 이제 담보 잡았던 내 집을 임의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가라 이렇게 약속한 게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임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그거를 안 지켰을 때 채무 불이행했을 때 하는 경매가 임의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 경매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의 이제 뭐 돈을 지인간에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다든가 그랬을 때에 일반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소송을 통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뭐 차용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뭐 임차인이 뭐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는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게 이제 강제 경매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질적 경매죠. 민사집행법의 근거에 의해서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이제 경매에 대한 요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이 요건이 뭐 적합하다 한다면 결정을 내려주겠죠. 경매 신청권자의 그 뜻을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제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입 등기합니다. 부동산 등기 부탁의 갑구에다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강제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해서 압류에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이때부터는 압류라는 게 따로 뭐 압류를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처분 금지 이제 조치로 해서 어떤 이 압류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들은 전부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에 대한 처분 금지 효력에 이제 저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이제 되겠죠. 등기부 갑골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송달을 합니다. 누구한테 송달하겠습니까? 채무자한테 이제 이걸 알려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당신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돈 달라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십시오라고 미리 이렇게 고지하는 것이 송달입니다. 경매 송달. 만약에 이때 우리가 송달이 안 되면 민사집행법은 하나의 절차법이거든요. 이 절차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이 경매 진행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을 또 지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인들이 있으면은 채권자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이 경매 목적물이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임차인들이나 채권자들은 돈을 이제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라라고 그 달짜를 정해놓은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 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3개월 내에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난 다음에 또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한 첫째 매각이죠. 이제 장서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법원에서 이제 매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감정평가도 이제 뭐 해서 또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사항들이요.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토탈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한 날로부터 첫 매각 기일까지는 약 6개월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압류해놓고 바로 이제 감정평가사 불러가지고 해당 지금 경매 신청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이걸 갖다가 제1차 매각기일에 기초가 되는 기초가격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행관한테 가서 명령을 하게 되죠. 해당 물건에 가서 현황조사 좀 하라. 임차인 임대차 관계라든가 점유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갖다가 적시해 가지고 이제 보고하라는 거죠. 판사님한테. 그래서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보호자관은 2개를 조사한 감정평가사하고 현황조사가 했던 걸 갖다가 기초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도 확정일자,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선순위로 뭐 어떤 권리가 어떤 것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났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만 가려면 권리 분석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하고 현재 실제 경매 사건하고 어떤 그 서류가 불협합하다, 뭐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불허가 신청하기 가능합니다. 불허가를.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는 이제 사법보호자관께서 해당의 지금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매각기일이 이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매각기일에 이제 1차에 뭐 물건이 좋으면은 1차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응차를 안 한다, 입차를 안 하게 되면 유찰이 되는 거죠. 이제 살상이 없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따라서 지방법원의 장으로 어떤 그 자기의 권한으로서 뭐 20% 저감하기도 되고 30% 저감해서 이제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해당 지방 법원의 장의 결정사항이에요. 그건 임의적인 재량행위이기 때문에요. 서울에는 이제 1억이면 20%니까 8천만 한 번 유찰되면 그러겠죠. 지방은 이제 뭐 1억에 이제 최초 감정을 해서 한 번 유찰되게 되면 깎아준다는 거죠. 30%씩. 경매에 많이 오신 분들이 경매 물건은 싸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어떤 당사자의 1대1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깎아주지 않죠. 할인해주지 않는데 법원은 물건은 하나인데 살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무자가 이거는 얼마 받아달라, 나 얼마 이하는 이거는 안 팔겠다 의사를 해서 그 의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의사는 무시되는 거죠. 법원이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고 법원의 어떤 경매 절차 방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감률이 있어서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고. 자, 그래서 뭐 경매 시장에 많은 분들이 노크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 이때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뭔가 채무자로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송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어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현재 채권가 매수 신고인한테 결정이 됐죠. 이제 하나 계약금 만든 상태인데 이때 내가 이제 뭐 이의가 있다. 그럼 이의 제기를 하시라는 것이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때는 뭐 이제 공탁 없이 그냥 누구나 경매 이의 신청하게 됩니다. 불가 신청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매각 기일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에 어느 의사 표시 안 했습니다. 이의 제기 안 했다라고 한다면 매각 허브 결정 허락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간이 매각 일주일인데 아무것도 없다 매각 허가를 해요. 매각 허브를 결정을 해요. 결정한 날부터 또 일주일간에 이제 또 시간을 줍니다. 이의 제기 시간을 줘요. 이게 이제 항고 기간인데 항고는 통상적으로 법정 항고의 그 시간은 2주에 줍니다. 2주. 그런데 여기서는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라고 해서 7일밖에 시간을 안 줘요. 7일 이내에 또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요 매각한 물건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낙찰 매각 기일에 매각 물건 명세 보니까 뭐 임차인 관계라든가 유치권이라는 거 신고가 없었는데 내가 낙찰 받고 나다 보니까 뭐 유치권 신고했다든가 그럴 때는 뭐합니까? 민사집행법 121조의 불허가에 사유가 해당이 돼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해서 불이가 신청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너무 좋다고만 떠들 게 아니라 막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낙찰을 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봐서 이런 그 서류를 우리가 열람 신청을 해요. 가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열람 복사해가지고 이런 사실관계,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유치권자라든가 임차인 관계가 매각 물건 명세상의 어떤 서류상의 문건 접수 내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 이후에 기재됐다든가 했을 때 내 어떤 그 권리 구제 방법의 하나로서 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일 7일이죠. 근데 매각의 그 허가 결정이 났는데도 뭐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각 허가를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매각 기일에서 2주가 지나면 확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정도 줍니다. 잔금 납부의 기한입니다. 기한. 요 아무 때나 내면 돼요. 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일이었습니다.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만 잔금을 납부토록 했는데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개정이 돼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법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이 매각허가 확정이 나게 되면 이제 경매계장께서 이제 판사님한테 요거에 대한 이의신청도 없고 즉시 항고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매각 잔금 그 통지 납부 통지서에 대한 그거를 결제를 맡아야 되겠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바로 그 경매 법원에 가셔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수령을 하셔가지고 바로 낼 수가 있죠. 내가 정말로 이 물건이 참 잘 잡았다. 그럴 때 채무자가 뭐 치하를 또 할 수 있다 하는 염려 우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해당 법원에 경매에 가셔가지고 자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수령해 가지고 바로 은행에다가 빨리 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3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잔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등기와 상관없이 자,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135조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소유권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을 취득한 것은요, 꼭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요, 등기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내 의무 이행을 다하게 되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그때 소유권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길이 30일 정도 주는데 이때 이제 불러서 이제 배당을 하고 이 경매 이 절차는 모든 게 종료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렇게 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경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우시죠. 이게 뭐 어떻게 쉽겠습니까? 용어도 어렵고 이게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경매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려면 어차피 이거는 거쳐야 할 과정이세요. 또 자꾸 들어보세요. 또 제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또 이렇게 유튜브 진행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도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서로 이렇게 같이 자꾸 들음으로 해서 이제 기회에 이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경매 이제 기초과정 제2강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되셨고 또 공감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